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환기하는 그 분위기로 제가 뭐 기술적인 아주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상 부족하고 지금 머신비전 업계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왔고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크로스텍 주식회사의 대표고요. 어쨌든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게 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좀 추려서 왔고요. 이제 내용상 다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좀 들어간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하실 때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간단한 이제 회사 소개만 이제 짧게 드리면 저희 이제 크로스오버 더 테크놀로지라는 슬로건으로 2D, 3D 비전 기술하고 딥러닝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주제처럼 융합시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인데요. 먼저 이제 인터페이스, 머신비전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딥러닝 쪽, 그리고 이미지 센서,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새로 시장에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소개해드릴 게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는 머신비전에서 이제 국내에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해외 자료를 보아도 그렇고 국내도 다르지 않은데. 제가 이제 만났던 고객분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를 판매하시는 업체들을 제가 만나 보면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터페이스는 기가 이더넷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카메라 랭크입니다. 수량적으로 이제 기기가 제일 많고요. 기가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렴하고 멀티 구성도 굉장히 간편하고 케이블 길이도 이제 길고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이제 국내에서 많이 이제 도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중에서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 장비들, 인라인 장비들, 장비가 멈췄을 때 그 시간에 대한 손해가 막중한 고객들은 카메라 랭크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프레임 그래버를 통해서 PC 쪽으로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주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이미지 센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고객들이 항상 원하는 건 더 큰 해상도, 더 빠른 프레임 레이트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에 맞춰서 센서 회사들도 이제 그런 센서들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아주 큰 해상도, 아주 빠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도 함께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기기 같은 경우는 UDP라는 프로토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UDP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단순하고 지연 속도가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인터페이싱을 할 때 CPU의 매니지먼트를 받기 때문에 카메라를 많이 쓰시거나 데이터량이 많으면 CPU의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그 CPU의 점유율이 올라가면 단순히 이미지 프로세싱만 하는 PC는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이제 인스펙션이라든지 어떤 다른 장비와 동기를 맞춰야 되는 경우에 PC 쪽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서 패킷이 드랍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회사들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죠. 뭐 패킷 리센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카메라 회사 레벨에서의 이제 필터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기기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10기기라는 제품인데 기존의 기가 이더넷보다 10배 빠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기기죠. 그래서 10배 빠른 기가 이더넷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기기도 CPU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10기기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0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만 초창기에 좀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불안했었는데 카메라 회사 그리고 이제 10기기 네트워크 카드 회사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네트워크 카드 쪽에 뭐 메모리를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의 안정화를 이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불안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기기를 초반에 쓰셨던 분들은 좀 안 좋은 이제 기억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10기기에다가 RDMA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접합시킨 카메라입니다. 해외에 있는 업체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뭐 업체명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비전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머신 비전에서 가장 이제 학술적으로나 뭐 상업적으로나 성공한 이제 잡지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잡지 회사인데 그 잡지 회사에서 이제 이노베이터스 어워드 플래티넘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UDP 프로토콜의 단순성과 낮은 지원 속도를 뭐 저희가 잘 누려왔지만 데이터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CPU의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RDMA,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CPU와 운영체제의 부하를 올리지 않고 우회해서 메모리로 직접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씀으로써 인터페이스의 속도는 높이고 CPU나 운영체제의 점유율은 낮추는 형태로 이제 튕기기 카메라가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이제 10기기를 넘어서 25기기, 50기기, 100기기가 이제 보이실 텐데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제품을 출시한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한 카메라 회사가 이제 출시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RDMA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와 PC단에 붙는 네트워크 카드를 가지고서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PC 파워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5기가, 100기가는 보시는 차세대 프로토콜이죠. RDMA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면서 10기기처럼 좀 더 안정적이면서 더 높은 데이터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시장에 나올 겁니다. 이미 카메라 회사들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 회사들 뭐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기 인터페이스를 쓰고 계시다면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제 경험상 이제 좀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제 10기기, 25기기, 50기기, 100기기 굉장히 빨라지네. 그럼 이제 카메라 링크, 코엑스프레스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와 카메라 링크, 그러니까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프레임 그래버를 쓰는 이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게 다릅니다. 손쉽게, 빠르게, 저렴하게 쓸 것이냐. 나는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제 카메라 링크나 이제 이따 말씀드렸던 이제 코엑스프레스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기기를 쓰고 있는데 더 빠른 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시다면 이제 10기기, 25, 50, 100기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게 코엑스프레스인데요. 코엑스프레스는 뭐 오래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메라 링크의 형님뻘입니다. 일본의 이제 JIAA라고 하는 이제 일본 쪽 협회에서 이제 스탠다드를 만든 인터페이스인데 PC단에 메모리를 갖고 버퍼를 역할을 해주는 이제 프레임 그래버라고 하는 이제 카드를 꽂아서 인터페이싱을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굉장히 빠른 인터페이스고 뭐 요즘에 이제 CXP 2.0까지 나왔는데 2.0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블 하나가 12.5GBps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50GBps까지 전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점을 가지고서 이 장점에다 또 장점을 더한 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코엑스프레스 오버 옵티컬입니다. 이제 코엑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빠른 데이터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지만 케이블이 조금 무겁고 이게 좀 플렉시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길이도 아주 길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엑스프레스를 옵티컬 인터페이스, 광 파이버로 바꿔주는 이제 기술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카메라 자체가 옵티컬 파이버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만들어진 카메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프레임 그래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티컬 파이버 케이블을 연결하지만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코엑스프레스를 쓰는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CXP 카메라를 쓰고 계시다면 CXP 인터페이스를 옵티컬 파이버로 바꿔주는 이런 이제 컨버터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옵티컬 케이블을 쓰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케이블이 광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노이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비를 이제 쓰시고 케이블이 길어지고 주변에 노이즈 원들이 많은 경우에 케이블의 특성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옵티컬 케이블을 쓰시게 되면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의 무게나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케이블 쪽으로 그런 공간적인, 무게적인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 자체는 CXP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고 그냥 이 케이블 자체가 전송할 수 있는 것들이 QSFP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스탠다드에 따르면 케이블 하나당 40GBps입니다. 아까 CXP는 이제 4개를 합쳐야 50이었는데 이건 케이블 하나당 40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제 더 빠른 인터페이스들은 이 옵티컬 파이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파이버 인터페이스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인데, 딥러닝은 뭐 앞에서 이제 코그넥스에서도 뭐 잘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아마 딥러닝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딥러닝이 뭐 새로운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시장 상황을 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국내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머신비전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방금 이제 발표하셨던 뭐 코그넥스 BD도 있고요. 뭐 라운피플, 호두, 뭐 뉴로클, RTM, 뭐 AIV, 뭐 세이지 리서치, 굉장히 많은 이제 국내 업체들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빼고는 다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다 딥러닝을 개발하시고 실제로 국내 업체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신 업체들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뭐 바슬러라든지 뭐 매트록스, 그러니까 지금은 지브라가 됐죠. 매트록스라든지 뭐 유레시스, 할콘, EVT, 글로벌한 이제 뭐 회사들도 다 지금 딥러닝을 도입을 하고 있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처음 이제 이슈가 된 거는 꽤 됐죠. 4, 5년 된 것 같은데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셨죠. 아, 이게 완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내 시스템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셨지만 실상은 이제 기존의 룰 베이스에서 약간의 이제 뭐랄까 인핸스먼트가 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약간 좀 실망을 하셨던 타임도 있었고 금액도 굉장히 비쌌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딥러닝 쪽을 이제 적용하시는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배리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국내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단순히 그냥 뭐 딥러닝 쓰세요가 아니고 유저가 내가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딥러닝 솔루션을 이런 업체들이 1대1로 붙어서 이미지 획득부터 학습부터 적용까지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단순히 딥러닝이 그냥 예전에는 뭐 라이브러리 2천만 원 주고 사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걸 쓰면 얼마나 좋아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일단 써보세요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업체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십니까?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를 확인하고 실제로 이미지를 찍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된 데이터를 적용시켜드리고 거기서 결과를 보여드리는 아주 이제 친밀하면서도 적용이 쉬운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저분들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딥러닝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손쉬운 UI로 단순히 폴더에다가 이미지만 드래그 시키고 학습을 시켰을 때 결과가 나오고 내가 이건 불량품, 이건 양품 지정했을 때 그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미지 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니에서 예전에 이제 CCD라고 하는 아주 이미지가 좋은 센서를 판매를 했었는데 2015년에 이제 CCD가 단종이 되고 17년도에 웨이퍼 생산을 중단하고 20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적을 하면서 CCD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니에서 CCD를 대체하기 위한 이제 CMOS 원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CMOS는 굉장히 노이즈도 많고 저렴한 뭐
블랙박스라든지 CCTV에 들어가는 이제 굉장히 저렴한 센서였는데 소니에서 이 CMOS 센서를 그동안 이제 많이 개발하면서 CCD보다 더 좋은 기능들을 탑재한 센서들을 막 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17년도에 단종을 발표하면서부터 여지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그런 센서들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반영한 센서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 도표가 소니 그 CMOS 센서의 이제 중에서도 글로벌 셔터 센서에 대한 도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 색깔별로 이게 소니에서 이제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최근에 나온 5세대까지 이제 이미지 센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센서를 보시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픽셀 사이즈입니다. 최초에 이제 픽셀 사이즈가 뭐 5.8 마이크로였다가 지금은 이제 2.25 마이크로까지 굉장히 픽셀이 작아졌고요. 이 픽셀이 작아지면서 이 같은 센서 크기라도 더 많은 해상도 픽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뭐 2분의 1인치, 3분의 1인치라고 해도 가로 세로의 픽셀 수가 더 많은 센서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고요. 그 센서를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가장 큰 기술은 이제 BSI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백사이드 일루미네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가 예전에 많이 쓰였던 CMOS의 그 프론트 일루미네이트 스트럭처입니다.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빛을 모아주는 집광 렌즈가 있고요. 뭐 이제 컬러인 경우는 컬러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와이어링이 있고, 여기가 실제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받아들여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포토다이오드가 들어있는데, 소니에서 이제 이 BSI라고 해서 이 메탈 와이어와 포토다이오드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포토다이오드가 위로 올라오면서 빛 에너지를 이 메탈 와이어링을 통과하면서 생겼던 손실을 없애고 빛이 들어오는 이 각도를 더 넓게 받을 수 있는 이 장점을 개발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의 사이즈는 작아지지만 감도는 떨어지지 않는 그 기술이 이제 BSI 기술을 통해서 소니가 구현을 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게 1, 2, 3, 4세대 센서를 비교해 놓은 건데, 보시면 이제 다이나믹 렌즈는 픽셀 사이즈와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노이즈는 지금 보시면 이제 픽셀 사이즈가 커지면은 당연히 이제 이 하나의 픽셀에 빛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겠죠. 그게 이제 세츄레이션 캐파시티인데, 그게 이제 픽셀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큰 걸 보실 수가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노이즈가 커지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픽셀이 작아짐에도 노이즈 레벨이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픽셀이 작아졌지만 이미지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출시한 게 소니에서 이제 IMX900이라고 하는 센서가 출시가 됐는데, 얘는 더 획기적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포토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메모리가 붙는데요. 이 메모리를 아예 밑으로 내려버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토다이오드가 이제 메모리 영역만큼 더 확장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이 센서 자체는 이제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 픽셀 사이즈가 작아졌음에도 감도가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그리고 이제 보시면 포토다이오드가 기존의 포토다이오드보다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그 NIR 근적에서는 감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지면서 더 넓은 각도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센서가 바로 IMX9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IMX900 얘기를 더 해드리면, 넓은 이제 이미지 센서 면적이 됐기 때문에 렌즈 설계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짧은 노출 시간에도 충분한 이제 광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이제 효율적이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서 소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물류나 바코드 리더, 로봇 피킹, AGV, AMR 같은 이제 자동화 기기에 적합한 센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서에 또 탑재된 기능 중에 이제 오토 익스포저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빛의 변화에 센서가 대응을 하는, 익스포저를 대응하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 HDR 기능, 여러 가지
이미지를 몇 장을 찍어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다 이제 표현해낼 수 있는 HDR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 단에서 이런 프로세싱을 하면서 PC 쪽의 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기술도 출시가 됐습니다. 요건 이제 그 폴라라이즈드 센서인데요. 출시된 지는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또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편광 센서는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센서가 있으면 그 센서에다가 폴라라이저, 편광 필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90도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이런 필터를 넣음으로써 이미지를 획득하신 다음에 내가 90도, 180도, 360도 제로에서 원하는 방향의 빛만 받아들이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빛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장점이 생기냐면요. 난반사,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빛이 들어와서 반사돼서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난반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것들, 내가 전체 영역, 전체 그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게 특정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으로만 봤을 때 보이는 이런 스크래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광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도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 이 카메라는 5메가, 12메가 정도 되는 해상도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방향으로 이제 필터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5메가라고 해도 실제 해상도는 이제 4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또 이제 하나 두 가지 제품을 한 번에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 위에 보시는 이게 저희가 이제 파장대 영역입니다. 파장대를 보시면, UV, 자외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블 라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니어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이제 근적 외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숏 웨이브 인프라레드, 이 뒤로 이제 MWIR, LWIR, 그래서 이제 뭐 열화상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센서는 이제 UV 센서인데요. UV 센서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잘 볼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가시광대의 카메라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머신비전 카메라들이 뭐 300나노부터 이제 시작을 하긴 하는데 감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UV 쪽을 볼 수 있는 카메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소니에서 이번에 출시한 요 이제 센서가 8메가픽셀에서 200에서 400나노대를 특화한 UV 센서가 출시가 됐습니다. UV 센서가 왜 필요하냐? 뭐 UV 노광기라든지 뭐 UV 파장대를 쓰는 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UV는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 이제 길어지거든요. 이제 파장이 짧으면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나 디펙에 대해서 UV 라이트를 쏘시면 그 스크래치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이트나 레드 라이트나 뭐 적외선보다 UV 라이트를 쓰시면 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 미세한 스크래치 안으로 들어가서 튕겨 올라오면서 카메라에 이제 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UV 라이트를 어떻게 볼 거냐? UV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로 같이 보시면 굉장히 미세한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출시가 된 게 UV 센서입니다. 단순히 UV 파장대를 보려고 만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미세한 스크래치나 디펙을 보셔야 되는 경우에 UV 라이트, UV 카메라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SWIR 센서인데요. SWIR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숏 웨이브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게스라고 하는 센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화갈륨 센서라고 해서 이제 그 굉장히 긴 파장대의 영역을 보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기존에는 이제 굉장히 비쌌습니다. 2천만 원 하고 막 굉장히 비쌌고 해상도는 640, 4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 파장대가 긴 걸 쓰시면 이제 투과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웨이퍼를 투과해서 밑에 있는 얼라이먼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케이스를 투과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과해서 보려고 이제 쓰는데 카메라가 너무 비싸고 해상도 너무 작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피드백이었는데 소니에서 이제 이번에 개발한 센서가 이제 센스웨어라고 하는 센서인데요. 이 센스웨어는 기존에 있는 이 이미지 센서에서 이 인화갈륨에서 인화 인듐 레이어를 얇게 만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픽셀과 픽셀 사이에 이제 범프 구조를
이 CU-CU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좁게 만드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그 인게스 카메라보다 해상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가 얇아지면서 얻어진 장점은 SWIR 파장대뿐만 아니고 이쪽에 비지블 라이트까지도 통과를 할 수 있는 센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쓰시게 되면 비지블부터 SWIR까지 이 전 영역을 다 보실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의 비지블과 SWIR을 두 개를 쓰셨다면 하나로 통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센서 해상도도 지금 보시면 1.3메가픽셀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130, 250프레임까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스웨어 센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서를 그러면 어디 쓸 거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재활용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슈인데, 이 센서를 쓰시면 이 파장대별로 어떤 제품들이 이제 같은 화이트 색상의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과 재활용하지 못하는 플라스틱은 이 파장대에 대한 특성이 다릅니다. 내가 빛을 쐈을 때 밝게 빛나는 애는 재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애는 뭐 재활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타리얼을 소팅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과해서 보는, 웨이퍼를 투과해서 보거나 플라스틱 케이스를 투과하시거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켓 트렌드인데요. 제가 시간이 좀 늘어나가지고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동향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게 TKH 그룹에서 갖고 있는 머신비전 회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TKH가 뭐 하는 회사인지, 유럽에 있는 사모펀드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유레시스, 얼라이드 비전, 뭐 LMI, 크로마센스 다 이 회사 거고요. 바슬러도 얼마 전에 이제 실리콘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면서 소프트웨어하고 프레임 그래버 솔루션을 갖게 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메트록스 이미징을 지브라가 인수했고, 코그넥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수아랩 딥러닝 업체를 인수했고, 일본의 유명 렌즈 업체인 모리텍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텔레다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달사, 플리어, E2V를 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벌어지고 있느냐? 아까 이제 코그넥스에서 말씀하셨지만 머신비전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머신비전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연평균 선장률이 뭐 8.9%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좀 다른 업체 같은데 한 8%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그랬을 때 57빌리언 달러를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카메라 테크놀로지, AI, 뭐 칩셋,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비전 시장에서 중요하고 개발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연관이 돼 있고 리딩을 해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존의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휴대폰, 자동차 이런 뭐 아주 일반적인 머신 비전이 들어갔던 어플리케이션을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고 무인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신 비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업체들의 이제 어떤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신 비전을 회사를 갖고 싶어하고 더 크게 만들고 카메라, 렌즈, 뭐 조명,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업체들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전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잡지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에 쳐보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2023년도 이노베이터 어워즈라고 해서 제품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몇 개만 제가 추린 건데 그걸 보시면 올해 뭐가 나왔구나, 어떤 제품이 새롭구나, 뭐가 좀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브라에서 이제 출시한 딥러닝 베이스의 OCR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씨를 따로 학습하지 않고 폰트에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OCR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SWR 파장대를 커버하는 그런 이제 카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제슨 제비어하고 오린을 탑재한 이제 엣지 컴퓨터에다가 FPGA까지 탑재를 해서 10기기 카메라 링크 CXB 인터페이스까지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엣지 컴퓨터도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업체 중에 호두 AI, 뉴로클, 세이지 리서치가 이제 국내 업체로는 다 이제 딥러닝 쪽으로 다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 UV 카메라도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100기기 QSFP28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16K의 16라인짜리 라인 스캔도 출시가 됐습니다. 센서는 이제 G픽셀 센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제가 요 근래 제가 접한 건데 이미지 그 해상도를 개선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높은 해상도로 올려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원본 이미지를 이건 일부러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보여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본 이미지를 일부러 스케일 다운을 한 다음에 딥러닝 기술로 스케일업을 해서 원본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 똑같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SWIR이나 엑스레이나 이런 이미지 보시면 굉장히 샤프니스가 떨어지고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술을 써서 해상도를 올려서 인스펙션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적용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솔라셀이나 웨이퍼 뭐 이런 것들도 투과된 영상을 볼 때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해상도를 높이는 기술을 쓰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대만 업체 건데 TSMC에서 이미 5년 전부터 쓰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P5G라고 하는 기술인데 Private 5G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5G 통신망인데 그 통신망은 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화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보안의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거를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모션 컨트롤, 머신 비전, IO 센싱, 뭐 AI, 뭐 물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실에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류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로봇이 움직여서 물건을 옮겼고, 인스펙션을 어떻게 했고,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우리 생산량이 얼만큼 나왔고, 우리 재고가 얼마인지를 하나의 통신으로 묶어주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궁극적인 산업의 자동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만 쪽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많이 돼 있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현장 들어가면 인터넷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절대 인라인은 인터넷을 꼽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불문율처럼 돼 있는데 이게 뭐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커버할 수 있는 프라이빗 5G가 제가 알고 있는 요 근래 접한 이제 신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 동영상인데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혹시 이제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 동영상이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그 세미나 주최 측에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요 원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